예전에는 우리가 상상만 했었던 것들을 이제 이뤄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막 오고 있거든요.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아이돌, NFT 이런 디지털 가상 자산 같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한 뭐 5년 앞으로 10년 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뭘 펼쳐줄 수 있을까 막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됐는데 오늘은 저는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전략 마케팅과 미래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류정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전 너무 신나는데 왜냐면 이제 막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기술의 발전들이 지금 우리한테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엔터랑 이 비즈니스는 이 스토리 비즈니스는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 얘기를 오늘은 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지금 가장 미래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콘서트 영역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비대면 콘서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새 이제 VR로 만들어지는 콘서트의 체험이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막 변화시킬까 약간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에픽 게임즈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 곳에서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이제 그 미국의 래퍼가 이제 공연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었고 올해는 아리아나 그랜데가 또 공연을 했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바타의 형태로 만들어서 게임 속에서 예를 들면 뭐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없고 날아다니는 아티스트와 저희가 함께 날아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경험들을 막 보여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좀 신선함을 줬는데 메타버스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기술이 가능해지면서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BTS 콘서트에 갔는데 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맨 앞줄에 앉아서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VR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뭐가 가능해지냐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맨 앞줄 1열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경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그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에 좀 빈센조 같은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 당시 코로나의 한 와중이었는데 이제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 이탈리아 배경이 막 펼쳐지는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때 궁금해하셨거든요. 야, 지금 코로나 한가운데 막 이탈리아 지금 난리 났다는데 어떻게 가서 찍었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배경들이 다 CG 처리한 거더라고요. 이게 디지털로 예를 들면 CG 처리됐다는 거는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배경들의 값이 모두 디지털로 가지고 있다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 빈센조라는 이제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냐면 이게 디지털에서 그 이탈리아의 공간을 저희가 다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VR 이렇게 딱 착용하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공간으로 이게 다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너네 미국 애들 예를 들면 아니면 브라질 애들 이거 왜 좋아하는 거니? 이게 되게 전 세계 1위라는데 막 아랍 친구들까지 다 좋아했잖아요. 너네 왜 좋아하는 거니? 막 궁금하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이 이제 열린 세트장에 저희가 딱 들어가면은 전 세계 애들도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그 공간에 막 다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니네는 이거 왜 좋아하는 거니? 이런 거 막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번역 같은 경우도 이제 AI 자동 번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얘기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걔는 걔네 나라 말로 하고 우리는 그냥 한국어로 얘기를 해도 자동 번역이 돼가지고 뭐 띄워지던 아니면 바로 음성이 바뀌어가지고 들리던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미래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콘텐츠랑 연결된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재밌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영화관에서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코로나니까 약간 살짝 가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은 물론 이제 IPTV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이즈가 문제거든요. 근데 VR은 사실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나 아이맥스로 보고 싶어. 그럼 이제 아이맥스로 보는데 아이맥스를 우리 가족끼리 아니면 그냥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그런 형태로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동시에 혹은 자기가 편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어떻게 보면 영화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년에 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후년 뭐 이렇게 당장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러려면은 뭐 갖춰야 될 이제 기술 인프라가 좀 더 오기는 와야 돼요. 하지만 한 10년, 15년은 그 방향으로 이제 계속 진화해서 저희가 그런 경험을 해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 진짜 좋을 것 같은 데를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한번 적어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기술이 그거를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친구들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들을 이제 많이 뽑게 되냐면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 당연히 스페셜티는 있어야죠. 뭐 마케팅 하는 사람은 마케팅 잘해야 될 거고 서비스 기획을 하시는 분은 서비스 기획 잘해야 되고 뭐 개발하시는 분도 개발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항상 붙어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제 만화 소설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뭐 음악 사랑하시는 분, 아니면 영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컨텐츠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본 조건으로 베이스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같은 회사들의 일이라는 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제 만들어진 멋진 콘텐츠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끝내주지 않니? 너무 멋지지 않니? 네가 이 이야기를 안 읽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그런 게 저절로 우러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근데 내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 내가 사실 뭐 작가가 되기에는 나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아 하고 좌절하시는 분들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그 좌절한 사람들의 천국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웹툰 작가님이랑 함께 이렇게 스토리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작품이 또 적절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가이드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제 또 봐주는 검수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작품을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나온 작품을 OST로 만들기 위해서 음악이랑 뭐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걸 담는 그릇을 또 잘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서비스 기획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이제 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랑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스토리를 다 잘하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잘 알아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사실 직업군들이 있어요. 영화 PD, 드라마 PD처럼 저희 회사에는 웹툰 PD라는 직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품에 관련된 기획, 언제 이제 런칭을 할지, 퍼블리싱 할지, 또 이제 저희처럼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언제 투입해서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게 될지 그런 것까지 다 조율을 하고 심지어 이제 작가님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재미난 직군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웹툰 PD로 11년 차 근무하고 있는 박계연이라고 합니다. 웹툰 PD는 가능성 있는 작가나 좋은 작품을 발굴을 해서 안정적으로 런칭을 시키고 완결할 때까지 사용자 유저분들한테 좋은 작품을 선보이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저격 그녀처럼 캠퍼스 로맨스물 또 진행을 했었고 디디 작가님의 멸종인간이든 관찰인간, 생존인간처럼 인간 시리즈의 공포 스릴러 작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프로듀싱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이 2화 같은 경우에 전개 속도는 좀 개선이 됐는지 궁금해요. 독자 반응은 어떤 반응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나요? 몰입이 잘 된다는 평이 많았어요.
연재 중에는 뭐 독자 피드백이나 뭐 작품 지표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작가님이 안정적으로 연재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작가님의 이제 뭐 멘탈 케어나 건강 케어를 위해서 건강 검진을 하고 작가님 케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팔은 좀 괜찮으세요? 전에 좀 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번 주에 엔딩 되게 좋았는데 이번 주 엔딩에는 좀 어떤 매력 포인트 잘 살려서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차기작 얘기도 좀 해야 하잖아요. 미팅해서 뭐 이야기 나눠봐요, 작가님. 완결한 다음에는 작가님이 차기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태원 클라스나 경이로운 소문이나 뭐 나빌레라 같이 웹툰이 이제 인기를 연재를 하고 작품이 드라마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에 되게 약간 감명 깊게 느끼고 저도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웹툰을 보고 분석하는 거라서 사실 뭐 근무 시간에 웹툰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의 모든 작품들을 담당자의 권한 하에서 마음껏 볼 수 있는 게 사실 장점이고요. 네,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되게 꿈의 직장이죠. 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성덕이라고. 이 줄임말이 성공한 덕후라는 줄임말인데 저 어렸었을 때 침대 밑에다가 엄마 몰래 이렇게 문제집 사라고 주신 돈 빼돌려가지고 만화책 사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100권씩 쟁여놓고 막 이렇게 가려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제 그러더니 결국은 네가 가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100세 시대 특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야 건강해진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시대가 저는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좋아하는 것들 되게 열심히 하시고 또 그만한 실력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